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진짜 빡세요.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그 랭킹이 저는 로스쿨 합격 여부에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4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로스쿨에 관한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 이메일로도 문의가 되게 많이 오는데, 미국 로스쿨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변호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받으면은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받는 질문의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질문들이 여러 개가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그냥 한 번에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자주 받는 질문들로 몇 개를 추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정석적으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일단 4년제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로스쿨에 입학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 시험인 bar exam을 합격을 하시면은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잘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꽤 간단한 과정이죠. 학부 학위 따고 대학원 학위 따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 시험 bar exam 하나 보면 됩니다. 제가 딱 이 코스를 밟았어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미국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셔도 그냥 미국 학부를 나온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학부 이후에 바로 미국 로스쿨에 지원을 하셔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bar exam까지 보면은 똑같이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로스쿨 다녔던 언니 중에 한국에서 연세대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 와서 졸업해서 저랑 같이 bar exam 보고 변호사가 된 언니가 있었어요. 미국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고 총 3년이 걸려서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미국 로스쿨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Juris Doctor이라는 JD 학위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3년이긴 한데 이건 이제 풀타임 학생들 기준이고, 이거를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3년보다 당연히 더 오래 걸릴 거고, 또 듀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JD랑 다른 대학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MBA 아니면은 약대, PhD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학위를 2개를 딸 수 있는 듀얼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4년, 5년 이런 식으로 걸려서 동시에 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정석적으로 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로스쿨을 가시는 분들은 LSAT이라고 하는 로스쿨 입학 시험을 봐야 돼요. 로스쿨 합격 여부에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4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LSAT 점수, 두 번째가 대학교 때 GPA, 세 번째가 Personal Statement, 그리고 네 번째가 추천서,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LSAT 점수, 이거는 진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시험 자체가 점수가 낮게는 120점에서 높게는 180점 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레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공부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웬만하면은 165점 이상은 받아야 그래도 좀 잘 봤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웬만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이비리그 같은 학교들은 한 그래도 170점 언저리나 그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고, 점수가 160대 후반쯤부터는 1.1점 올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문제 한두 개 맞고 틀리고 차이기 때문에 170점 이상 나왔다 그럼 진짜 잘 본 거예요. 요즘은 LSAT 대신에 GRE라는 시험 점수를 대신 받아주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LSAT을 조금 더 선호하고 더 비중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학부 GPA, 학부대 성적이 LSAT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데, 당연히 GPA가 높을수록 더 랭킹 좋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Personal Statement, 이거는 자기소개서 같은 에세이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어떤 주제로 써야 하는지 지원서에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지원서랑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추천서인데,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추천서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앞에 말한 이 3가지보다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랭킹이 좋고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에 가면은 나쁠 건 없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취업하는 게 주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T14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몇 년 동안 리크루팅에 참여하면서 보다 보니까 학교 순위보다는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학교의 얼럼나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는지, 내가 일하고 싶은 지역은 어딘지, 내가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볼 주는 어딘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게 네임밸류 높은 학교가 네임밸류 낮은 학교보다는 물론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랭킹이 취업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진짜 너무 막 랭킹 밖에 있는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진짜 조금만 로스쿨 뭐 그런 거라도 가는 게 낫나요? 라고 하면은 대형 로펌 같은 데 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래도 웬만큼 100위 정도 안에 드는 학교다 이러면은 내가 12위 학교를 가든지 20위의 학교를 가든지 30위의 학교를 가든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로스쿨 어디 가지라고 고민을 할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 하나랑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 2개 이렇게 3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어요. 물론 아이비리그가 랭킹으로서는 더 높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학교를 선택했던 게 저희 가족도 여기 있고 저는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장기적으로 살 계획이었고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또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도 지사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저는 랭킹이 조금 더 낮아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질문을 거의 이렇게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질문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 로스쿨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풀타임으로 다니면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1년에 평균 85,000불 정도가 든대요. 또 로스쿨이 3년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 3년 동안은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다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그 3년을 통으로 내 인생에서 빼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거를 진짜 다 생으로 내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학생 대출을 받거나 뭐 아니면은 풀타임으로는 일을 못하지만 알바 같은 거를 곁들여서 한다거나 하면서 로스쿨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비는 이제 장학금으로 충당을 했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았었고, 그리고 2, 3학년 때는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카페 알바를 하면서 지냈어요. 돈 없으면 미국 로스쿨 못 가죠. 비싸니까. 근데 그 돈을 내가 생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장학금이나 대출이나 뭐 알바나 등등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미국이 좋은 점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진다는 점인데요. 로스쿨도 그런 게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작했던 동기 중에서 제일 나이 많았던 사람이 41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어린 학생들하고 성적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아니면 뭐 1, 2년 정도 경험을 쌓다가 온 친구들은 이미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학교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간 상태다? 학교 말고도 신경 쓸 게 많다?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비교적 안 되면은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 필수로 요구되는 스펙은 없어요. 심지어 학부 때 전공도 뭐 딱히 요구되는 게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하시고 하고 싶은 거 전공하시면 됩니다. 어떤 스펙이나 경험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LSAT 점수 그리고 학부 때 GPA, 이게 진짜 제일 투탑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관리 잘해도 좋은 로스쿨 가기 수월합니다. 이제 별다른 경험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다 졸업하고 변호사 돼서 신입으로 변호사로 들어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레주메 봐도 뭐 특별한 스펙, 경험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나? 미국 발 exam만 보고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될 수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바로 바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는 없지만 로스쿨을 나와서 한국 로스쿨 학위가 있다? 그러면 미국 와서 로스쿨 가셔서 3년짜리 JD 말고 1년짜리 LLM 프로그램을 하시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바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쉽지는 않죠. 근데 이 시험이 주마다 다른데 특히 캘리포니아랑 뉴욕주의 바 시험은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시험 패스율을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7월 시험에는 평균 50% 정도가 합격을 했고 2월 시험에는 평균 33%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확실히 뭐 설렁설렁 대충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하면은 한 번에 합격 가능한 그런 시험입니다. 현지인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조금 더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일단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스폰서를 해주는데 돈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럼 대형 로펌처럼 리소스가 많고 돈과 인력이 있는 회사들은 뭐 쉽게 스폰서를 해줘요. 그래서 필요한 인재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반면에 비교적 조그만 회사들은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이 비자를 스폰서 해줄 만한
만한 여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취직하는데 유학생이나 현지인이나 큰 차이 없고 유학생이라고 해서 큰 디스어드밴티지가 없는데 이제 더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비자 스폰서 해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취업하는데 좀 힘들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진짜 힘들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내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영어를 못해도 뭐 로스쿨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진짜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영어가 돼야지 가서 영어로 공부하고 말도 하고 할 테니까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로스쿨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고 쓰고 알아듣고 정도만 어느 정도 해도 로스쿨 졸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시험이잖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진짜 시험 보는데 최적화된 것 같아서 공부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다? 이거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로스쿨 졸업하고 시험까지 합격하고는 무난하게 뭐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이제 되고 나서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는 근데 영어가 불편하면은 좀 제한적인 게 많죠. 일단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21세기지만 그래도 이 법 쪽에는 백인들이 주류인 사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랑 얘기를 할 때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동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다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으면은 일단 업무하는데 불편하고 관계 맺는데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주눅 들고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 없어지고 약간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로스쿨은 그래도 읽고 쓰고 이게 더 많고 스피킹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 변호사 업무를 볼 때는 스피킹도 엄청 많아져요. 내가 굳이 법정 가서 막 이렇게 엄청난 언변이 필요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어도 회사에서 소통도 많이 하고 회의도 되게 많고 클라이언트 콜도 되게 많고 그냥 모든 걸 다 말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어 스피킹이 안 된다? 그럼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스피킹은 조금 불편한데 그 대신 뭐 읽기 쓰기 이런 거는 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한인들만 상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옵션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지 못해도 로스쿨 가고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붙고 취직하고 일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주류 사회에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변호사들처럼 생활하는 거는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빡세요. 진짜 빡센데 로스쿨이 3년이잖아요? 1년만 그래요. 그래서 1년만 참고 버티면은 2학년, 3학년 때는 수월해집니다. 1학년 때 빡센 이유는 일단 엄청 의지가 이렇게 활활 타는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고 로스쿨이 그냥 보통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나 대학교에서 썼던 뭐 에세이 스타일 이런 거나 다 달라요. 리걸 인더스트리에 맞게 이제 스트럭처가 된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슨 공부를 해왔던 스타일이 아예 다르단 말이죠. 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 다 그 사이에서 열심히 하고 경쟁하려고 엄청 치열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1학년 때는 읽을 양이 너무너무 많아. 진짜 한 수업당 막 몇십 페이지씩 읽어가야 되고 이게 가서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러요. 콜드콜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망신 안 당하고 자신있게 답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막 아웃라인 같은 것도 수업 전에 짜가고 이러는데 이제 수업이 여러 개가 있고 읽을 게 많고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빡셉니다. 근데 이제 1년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2학년, 3학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1학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실력에 따라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성적이 갈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경쟁하는 구도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1학년 성적 가지고 취업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로스쿨은 진짜 빡세지만 1학년만 그렇다. 이제 로스쿨을 다니게 되면은 2번의 인턴을 합니다. 1학년 끝나고 인턴을 한 번 하고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한 번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두 개의 인턴십 중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흔한 루트예요. 일단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하는 인턴십은 1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스쿨 시작하고 1학년 1학기가 되면은 제일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 첫 학기의 성적이 취업하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목을 매달고 그거를 성적을 잘 받아서 1학년 여름방학 때 할 인턴십이 구해지면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2학년 때 여름 인턴은 1학년 때 했던 인턴십의 경험과 1학년 때 전체의 GPA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1학년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잘 됐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좋은 곳으로 인턴십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곳에서는 이 인턴십을 하는 로스쿨 학생들한테 졸업을 하면은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정규직 오퍼를 줘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인턴십에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1학년 끝나고 하는 인턴은 진짜 아무거나 좋은 경험만 쌓을 수 있는 아무 곳이나 가도 되고, 대형 로펌에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학년 인턴 때 그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기회를 2학년 인턴 때 잡아야 바로 취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끝나고 하는 인턴은 대형 로펌에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오퍼는 2학년 인턴들한테 주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진짜 모든 잡 오퍼가 오는데 그냥 아무거나 잡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인턴 때 한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인턴을 했고, 2학년 인턴 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 1학년 때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성적 관리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화이팅!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자주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토크 영상 종종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안녕!